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대다수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 검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23일 배부됐습니다. 성적표는 비대면으로 전해졌고 수험생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와 친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 밀양지청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생활 속 불편도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당분간 잘 지켜주셔야겠습니다. 경남에서 연일 20-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3일 경남 신규 확진자는 21명입니다. 해외 입국자 없이 모두 지역에서 나왔는데 감염 경로를 보면 대다수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거제 동물병원 관련 확진자는 11명으로 3명이 늘었는데 확진된 직원과 방문자의 가족입니다. 밀양 윤병원 관련해선 의료진과 가족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2명이 됐습니다. 아동 확진자 5명도 모두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종사자나 접촉자 또는 그 가족입니다. 실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확진자는 219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감염 재생산수는 1.2, 확진자 1명이 최소 1명씩을 추가로 감염시킨 셈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경남도는 경상대학교 기숙사 한 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했습니다. 기숙사 시설 중 한 개 동을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상대 생활치료센터는 2인 1실 구조이지만 1인 1실 154병상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병상 모두 도내 확진자를 수용하게 됩니다. 연쇄 감염 우려에 6곳의 임시 선별진료소에만 5,000명이 넘게 찾는 등 검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경남도는 중증 환자 치료와 전담병원 확대에 따른 인력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이번 주말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지역별로는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내용의 연말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다혜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현재 방역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맘때면 송년 분위기로 활기 넘치던 서울 홍대 거리. 하지만 올해는 썰렁합니다. 시민 발길이 뚝 끊겼고 상점 곳곳에 임대문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반면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검사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92명. 지난 이틀간 1,000명 아래로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1,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에도 하루 1,000명에서 1,2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단계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요즘 확진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자 숫자가 올라갈수록 계속 뒤로 따라가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지금 우선 3단계로 올렸다가 좀 줄어든 후에 낮춰가는 단계로 가야지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적 타격보다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벌고 싶은 게 상인들의 마음이긴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셧다운을 하는 것도 그닥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빨리 코로나 확산을 더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다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5단계 격상의 효과가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에 의한 감염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통제가 잘 듣지 않고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거리두기 격상 3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의 문제는 그만큼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상점과 영화관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도 원격 수업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202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상 셧다운이나 다름없는 거리두기 3단계, 이 경제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영업 상황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출이 아주 급감했죠. 3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집합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2.5단계 그 준수사항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단속도 강화하고 해서 코로나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단계 때 모두가 다 셧다운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3단계를 안 해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제재를 하면 그러면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에 앞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초강력 조치입니다. 도시가 그냥 마비가 될 것 같은? 그냥 잘 안 돌아갈 거 아니야. 다 문 닫고 해버리니까. 근데 좀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하나씩 하는 게 이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아예 폐쇄됩니다. 해당 업주들은 울상입니다. 렌탈샵이 1년 장사가 아니고 이 시즌 장사인데 그나마 그 크리스마스에서 연말이 대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게 한철 장사라고 해서 문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근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문 닫아버리고 그렇다고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년 모임과 해돋이 구경의 기회까지 빼앗아가 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말 연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23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습니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수험생 등교가 줄어들면서 학력 격차도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구지은 기자,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참 힘겹게 치러지지 않았나 싶은데 23일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학생들이 성적표 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23일부터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한테 배부됐습니다.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졸업생들은 다니던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었고 온라인으로도 성적 통지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배부받는 과정도 예년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성적표를 배부받아 성적표 배분 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들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직접 성적표를 받으러 온 학생들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이른바 워킹스루로 성적표를 야외에서 배부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우려되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력 격차는 없었다고 하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대비 특이점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영어 영역의 경우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 비율이 12.66%까지 올랐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등급은 지난해와 비슷했고 3등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난이도가 쉬웠던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상위권과 중위권 간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어에서는 성적이 괜찮았던 학생들이 점수가 상승했고 중간층 학생들은 오히려 공백 현상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짚어볼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네, 당초 평이하게 출제됐다던 국어 영역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년 시험 난이도를 나타내는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이번 수능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4점으로 지난 2005년 이래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만점자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수능 만점자는 모두 6명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각각 3명씩입니다. 작년 만점자 수가 15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데요. 지난 2019년도 수능 만점자는 9명, 2018학년도 수능은 16명이었는데 최근 4년 새 가장 만점자 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네, 이 만점자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능 결시율이 올해는 꽤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수능 도입 이래 가장 높은 결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수생 비율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결시율이 최고치로 나오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수능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졸업생 비율이 늘면서 올해 정시 모집에서는 재수생의 강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 교육청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 방안들 마련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서 정시 지원자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경남교육청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서는 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사전 신청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정시 진학 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은 40분간 진행되고요. 정시 관련 입시 자료집을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배부해 자신의 진로 진학 설계의 도움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수능 성적도 성적이지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는가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지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시행합니다. 창원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정무 창원시장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와 숙박시설 인원 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창원시는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과 과태료, 시설 폐쇄 등의 강력 처벌할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으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바람의 언덕과 매미성 등 유명 관광지를 폐쇄합니다. 또 지역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의 50% 이하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이번 연말연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방역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와 친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 밀양지청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항소심 재판은 부산 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계부와 친모에 징역 6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